현재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정 경희대 교수가 성상납과 두 여자 양다리 문제로 정치판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는 이준석과 대립각을 세워 화제입니다. 공교롭게도 김민정 교수는 국민의힘 선대위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준석이 병신이라고 비하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멘토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대선에선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국민의힘 선대위에 합류했는데 김민정 교수는 성접대 의혹에 휘말린 이준석 대표도 철저하게 검증받아야 한다고 YTN 라디오에 출연해 당당히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4.15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29일 밤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에 출연해 진행자가 김 교수 영입을 두고 이준석 대표가 가세연에 출연해서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여성 할당제를 거론했던 분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고 묻자 아마 이준석 대표가 공사다망에 제가 가세연에 출연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저의 칼럼도 읽어보지 않은 것 같다고 비꼬았습니다. 김 교수는 가세연에서 말한 것은 왜였다며 과학도 왜라고 하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하고 자유민주주의도 마찬가지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2020년 총선 중 부여에서 투표지 분류기가 고장이 났는데 왜 거기에서 고장이 났으면 그 한 대만 고장이 났을까라는 질문을 다른 것은 괜찮은지 그런 주장을 가세연에서 한 것이고 여성할당제 칼럼도 롤스의 정의론에 대해 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가 이준석 대표가 당 안팎에서 공격과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받고 있더라라며 일부 초선 의원들의 사퇴 요구, 가세연의 성접대 의혹 제기 등을 거론하자 김 교수는 정확한 주장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준석 대표는 대표를 하면서 민주당보다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지켜왔다고 생각한다며 뼈 때리는 발언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김 교수는 윤희숙 의원의 경우 본인이 의혹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원직을 사퇴했는데 이 대표가 크게 만류하지 않았고 곽상도 의원에게는 출당에 이어서 의원직 사퇴 압력을 넣지 않았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이처럼 국민의힘의 높은 도덕적 기준을 마련했기에 본인 문제도 그 기준에 따라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처럼 내로남불이 심한 이준석은 다른 의원들이나 당원들에겐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지만 자신에겐 한없이 관대하죠. 김 교수는 바로 이 점을 짚은 것입니다. 김민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어제뿐만 아니라 오늘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도 4.15 부정선거를 언급했습니다. 회의 중 김 교수는 비단 공수처뿐 아니라 울산시장 부정선거는 물론 2020년 총선 재검표도 민주주의가 후퇴에 제대로 진행되는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 제안을 받아들인 것도 '한국 민주주의가 이렇게 후퇴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의식 하에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이것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정치학자들이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가 계속 발전해 왔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 지나치게 많이 후퇴한다라고 하는 것에 의견을 상당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왔고요. 공수처 비단 공수처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사법부에 있어서 울산시장 부정선거는 물론이고 또 2020년 총선의 재검표도 그러하고 제대로 지금 진행되는 것이 없다. 또 우리가 대법원 법관의 이 재판 거래라고 하는 의혹이 있는 적도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 면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불안해지고 후퇴하고 있는가. 더더욱이나 지방자치의 경우에는 1995년 이후에 지방자치도 계속해서 발전해 왔습니다마는 지방자치가 이렇게 이익에 그야말로 결탁하에 이렇게 타락하고 있었는가. 이것을 전혀 견제할 수 없는가. 굉장한 분노를 느끼고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재검표를 언급해 당시 선거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을 우회적으로 제기한 것인데요. 사실 김 교수는 지난해 가로세로 연구소에 출연해 4.15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너무나 많이 설명돼야 할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상적인 선거 결과는 아니다 라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데 이런 김 교수 영입을 이준석은 극구 반대했었죠. 부정선거 얘기 꺼내는 사람이 선대위에 들어오면 부정선거가 들키는 것을 막아야 하는 이준석 입장이 불리해질 테니까요. 앞서 이준석은 지난 2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정 교수의 4.15 부정선거 입장을 거론하며 부정선거 주장을 옹호하고 있다라며 영입을 미친 듯이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정 교수가 국민의힘에 들어와 4.15 부정선거를 언급해주니 김민정 공동선대위원장을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준석과 같이 4.15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바로 옆에 있는 자리에서 선대위 회의에 처음 참석한 자리에서 언급을 했다는데 더욱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전해드리는 뉴스는 이준석 성상납 소식만큼이나 큼지막한 소식입니다. 4.15 부정선거 얘기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요상하게도 이 중요한 소식을 좌파 성향 언론인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발빠르게 보도를 했고, 반면 조중동,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30일 오후 1시까지 확인한 바로는요. 4.15 부정선거가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 그렇지 않아도 위기에 직면해 있는 이준석이 더욱 초조해질까 봐 보호 차원에서 그러는 걸까요? 이준석 성상납 사건도 그 내막을 자세히 알아보고 보도해야 할 텐데 오로지 이준석이 가세연을 고소했다는 것에 중점을 둬서 보도하고 아무튼 참 수상합니다. 조중동이 대체 언제까지 이준석을 감싸고 둘지 이 부분도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